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역에 왔는데요, 바로 이 국내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에 왔습니다. 제가 여길 왜 왔을까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생활 숙박시설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러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세미나 다녀왔었잖아요. 그때는 정책 세미나를 했던 거였고, 오늘은 좀 그런 지자체에서 이런 갈등들을 관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무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런 그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맡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이 생활 숙박 시설의 현재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저희 이런 생숙 수분양자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 환경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실까요? 제가 세미나장에 왔는데요. 아직 한 30분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그런 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생활 숙박 시설은 어떻게 보면 숙박업을 하라고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양을 하고 수분양자들이 모여서 30일 이상 모여서 숙박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숙박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운영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운영사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숙박업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을 발생시킨 거에서 수분양자들끼리 수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라든가 계약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는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와 같이 좀 더 협회 관심 가져주시고 더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협회 대운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공공갈등의 관리 체계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주 행동주의와 생활 숙박시설 운영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공공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며, 예방 중심의 맞춤형 공공갈등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시민,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사회 통합도 크게 기여되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갈등 관리 관점에서 생활 숙박 시설 운영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는 현장 실무 진짜 중심인 SRM의 이성훈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생활 숙박시설 여러분들 아시나요? 잘 뭐 그냥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도 하시잖아요. 숙박업 뭐 이런 부동산 쪽에 그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큰 거.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지어놓고 분양하죠. 거기서 이제 분양 받아서 수익금 뭐 몇 프로 주겠다. 그래서 은퇴자금 넣어라. 뭐 돈 계속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사셨다가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그걸 예방하는 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투자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이제 생활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숙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났었죠. 오피스텔로 살라고 했는데 못 살게 하니까 숙박업 무조건 해라.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여실이 1000여실 정도밖에 오피스텔을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생숙을 지을 때 조건이 주차장이라든가 복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예 기간이 이제는 끝났어요. 작년 10월에 끝나서 이제 8만에서 9만 호실이 용도 변경이 불가해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박업 운영해야 돼요, 그냥.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그전에는 몰래 에어비앤비에서 팔고 뭐 여기 그러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불법이었죠. 근데 이제 숙박을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숙박업을 하려면 생숙들은 30개 이상이 모여서 운영사를 꼭
해야 돼요, 선임을. 그럼 이제 운영사들을 선임하면 이제 그들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8만에서 9만 호실이. 왜냐하면 현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운영사들하고 갈등이 있거든요. 엄청 뉴스들이 나오죠. 피눈물 흘리고 뭐 진짜 자살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문제냐? 일단 운영사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익금이 미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열받죠? 계약 해지하자고 해요. 근데 난 못하겠다 라고 또 버팅겨요. 그동안 그 돈들은 다 그 운영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법률적으로 해서 뺏어오면 행정적인 또 절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 위생과에 다시 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려면은 기존의 이 운영사한테 이 취소 신고해달라고 해야 돼요. 엄청 번거로운 거예요. 위생과가 얘기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축소 신고가 안 됐으니까 축소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다 모든 게 번거로운 거죠. 이런 이 사전 심의제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은 운영을 할 수 있겠네 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 건축 법제화를 할 때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시스템 설계나 그래서 뭐 의무화 그리고 건축 허가 심사 단계에서 이 법제화된 기준으로 반영을 좀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보통 호텔이나 이런 쪽은 관리하는데 이런 운영 시스템 기준은 호텔 기준은 되게 세요. 호텔은 관광 호텔은 3년마다 등급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보는데 생활 숙박 시설은 300개짜리, 500개짜리도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심사도 없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는 문화체육부 이쪽에 관할이 아니에요. 그냥 위생과예요. 위생과에서 관리해요. 그냥 몇 개, 30개 모였죠? 됐어요. 그럼 숙박 허가 냈죠? 허가만 관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디테일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생숙도 규모가 큰 호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영사와 수분양자들의 지금 갈등이 안에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8만, 9만 호. 이것들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수분양자는 잘 몰라요. 그냥 다들 그냥 직장인이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 드문드문 물어서 하시고 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공갈등관리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법무법인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MOU를 맺으셨잖아요. 그럼 뭐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같이 들어가 주는 거를 저는 이 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사는 저렇게 해서 애초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건축을 하게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좋은 건축물을 가지고도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있겠죠. 그 운영사들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운영사들이 대부분 계약 구조가 그냥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모든 돈과 모든 계약은 다 자기네들이에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깜깜이가 돼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관리단과 신탁사가 계약을 해서 이 수분양자가 지분을 소유를 한 SPC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운영사를 선정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그래서 어떠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되 어떠한 돈에 관련된 수익금이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전문 CEO인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수익금 미지급 없겠죠.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사에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뭔가 재무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그거에 대한 연쇄 피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교체를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과에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 못하니까 우리 계약 종료하고 다른 또 운영사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돼도, 이렇게만 계약 구조만 돼도 지금 나오는 운영사들의 문제는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협회, 지금 갈등이 앞으로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것들은 이제 갈등협회에서 제가 이제 분쟁 예방, 법제화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C 컨설팅도 이 갈등협회에서 이제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좋은 운영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운영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들이 막 뻥튀기하면 그냥 믿어야 돼요. 제도가 없으니까. 호텔 등급 심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갈등협회에서 투명한 입찰로 해서 진짜 좀 증빙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사도 평가받아라 이거죠.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년, 2년 운영하면서 평가받아서 못하면 계약 해지돼야 되는 거고, 그런 조건들이 돼 있어야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제 생활숙박시설 갈등은 어떻게 보면 시행사, 운영사, 수분양자들의 갈등인데 그냥 지금은 제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갈등을 체크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좀 호소를 하러 나온 겁니다. 이런 갈등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퇴직금 다 몰아 넣으셨어요. 근데 돈 못 받고 해가지고 그들이 청소를 해요. 심지어 천안에 어떤 곳에 있는데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프론트 보고 자기네들이 청소를 해요. 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제도를 조금 건축할 때부터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로만 조금만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 갈등 자체가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갈등관리협회 쪽에도 문의를 해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어떤 좋은 운영사도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안전하다라는 것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저는 밖에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다들 그냥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다들 노력하고 있다라고 열심히 저는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가 끝났는데요.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3시간 동안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고 정말 이런 갈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법제화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한 이런 생숙에 대한 문제 해결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었던 자리였고 저희의 이런 갈등의 해결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생숙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또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저는 좋은 활동으로 이 숙박시장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